네.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1교시는 한번 녹화를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우리가 앞 시간에 그 기초정보 관리를 해봤었어요. 그렇죠? 기초정보 관리. 자, 프로그램 여러분 실행하셔가지고 FAT 2급 회사는 우리가 만든 회사가 4000번 3일 뷰티라는 회사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뷰티로 로그인 하셔서 메뉴를 꺼내셔가지고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은 기초정보 관리였다. 네, 기초정보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전표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자, 일반 전표 입력이 우리 FAT 2급에서 출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은 FAT 2급에서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1페이지 보시면은 회계상 거래란 무엇인가 여러분 나오죠? 자,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증가나 감소 또는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것이 회계상 거래다. 우리 이론 때 배웠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 또는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 회계상 거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인식이 되면 우리는 그 거래의 이중성에 맞추어서 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계를 할 때 거래의 8요소, 차변 요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 분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산에서는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걸 적용해 가지고 전표 입력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상 거래에는 이 전표를 우리 회계상 거래에는 이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 시험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AT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네. 자,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거래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교환 거래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계정끼리의 증가나 감소만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만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20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이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다음에 손익거래가 있는데요. 거래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는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거래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인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거죠. 거래의 총액이 수익 또는 비용인 거래. 그래서 어떤 거래냐면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모두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수익의 발생에 해당이 되죠. 수익의 발생. 물론 차변은 자산 증가입니다. 한쪽이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손익거래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인 거래는 손익거래다. 그러면 혼합거래는 뭐냐? 위에서 나온 교환과 손익이 혼합되어 있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도 있고 또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이 있는 거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래가 있을 때 차변의 현금 22만 원 자산 증가이죠. 대변의 대여금 20만 원 자산 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 2만 원 수익 발생. 그래서 수익 발생이 일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래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런 거래는 우리가 혼합 거래로 분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거래의 종류를 교환 거래, 혼합 거래, 네, 손익 거래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게 교재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 또 NCS에서는 이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격시험, AT 자격시험에 이론에 이게 나오느냐, 뭐 거의 나온 걸 못 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러나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교환거래, 혼합거래, 손익거래. 자, 그래서 또 이건 뭔가요? 자,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이론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은 공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에는 X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2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은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대변에 자본금이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죠? 네. 다음 두 번째.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차변에 상품 50만 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으면 회계상 거래인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냉장고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네,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로 내용이 끝났어요.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는 냉장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계약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회계상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다음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박부경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부경님, 자 상품 5만 원을 화재가 발생하여 유실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회계상 거래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네. 그러면 차변은 뭐가 될까요? 아직 안 배우셨습니다만은 화재로 잡손실? 예? 손실? 잡손실? 잡손실보다는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해 손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은 회계상 거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졌죠? 예, 이거 회계상 거래,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다섯 번째,
현금 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현금이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6번.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네. 이현아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번은 회계상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아니네요. 그렇죠? 예. 오늘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이나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이죠. 다음에 2번. 다음의 회계상 거래를 거래의 판료소에 따른 결합관계로 나타내시오 이랬습니다. 다음의 회계상 거래를 거래의 판료소에 따른 결합관계로 나타내시오. 자, 예시.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랬어요. 예시.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0만 원, 개인 기업은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계 한번 해봅시다.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 결합관계를 나타내시오. 네, 분계도 하고 결합관계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 답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1번 분계는 자,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저는 메모장에다 쓰겠습니다.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차변이. 상품 10만 원 자산 증가. 대변. 현금 10만 원 자산 감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해봅시다.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분계 한번 해볼까요? 차변이 상품 5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은 어떻게 될까요? 외상 매입금 50만 원. 외상 매입금은 부채잖아요. 예. 부채 증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3번도 해봅시다. 비품을 구입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 원을 이체했다 이랬습니다. 차변에 비품 2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은 보통예금 20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은 뭔가요?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차입 6개월간 하여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이랬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은 돈을 어디서 났어요? 응? 차입을 했죠? 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200만 원
부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5번도 해봅시다. 2번 문제의 상품 외상 구입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은 뭘까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50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6번부터 한번 여러분에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6번. 은행에 예치해둔 예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은행에 예금을 해두었는데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결론은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만 분개하면 됩니다. 김민지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현금 8만 원이고, 네, 자산 증가고, 그렇죠. 대변에 이자 수익 8만 원. 그렇죠. 수익 발생.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료를 지급했다. 유재중님, 네, 한번 해볼까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유재중님. 차변의 임차료 15만 원. 그렇죠. 비용 발생. 대변의 그렇죠. 현금 15만 원. 자산 감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8번도 해보겠습니다. 직원의 급여 3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했다.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지급한 거예요. 급여를 지급한 거예요. 자동이체로, 보통예금으로. 원세인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여 30만 원, 네. 대변에 자산 안 됐어요. 보통예금 30만 원, 네. 이요. 거래 후 결합관계는요? 수익 발생하고요. 아니, 비용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자산 감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판료소에 맞게끔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예제 8개 나온 거는요. 정말 간단한 분개입니다. 이제 이 간단한 분개는 여러분이 이렇게 똑 떨어지게 똑 떨어지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보다 좀 복잡한 분개도 만나볼 수 있겠죠. 네. 수행 결과가 뒤에 다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2절로 가서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전표를 입력하는데 우리 교재에 115페이지 그 그림 전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전표 입력하는 화면
동그라미 1, 2, 3, 4를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네,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현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지금은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여기 앞으로 이제 전표를 입력해 가지고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금 잔액은 현재의 현금이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의 현금인데 왜 여기서는 전기분 잔액이라고 했느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아무런 거래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분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 잔액이 단기로 이월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거래일자를 입력하고 관련 거래의 계정 과목 코드, 거래처 적용 금액을 입력한다. 여기 거래일자는 여기 위에다 입력할 겁니다. 여기 위에다 입력할 거고 구분인을 이제 입력할 텐데 구분이라는 것은 여기 있어요. 1번은 출금전표, 2번은 입금전표,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따라서 입력을 저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요 모양을 클릭을 하면 화면이 활성화되며 이에 입력한 분계가 자동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요 단추를 안 보이면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에 밑에 차변, 대변, 분계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보이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전표 번호, 전표 번호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고칠 수도 있어요.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1번부터 날짜별 자동으로 부여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어떤 동작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전표 번호가 뭐라 그럴까요? 같은 번호가 돼야 되는데 같은 번호가 되지 않아서 강제로 수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표를 수정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정 과목 코드와 계정 과목,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 입력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입력하다가 보면 이런 게 그 물음표 단추가 있는 게 있어요. 이 물음표 단추는 우리가 마우스로 그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검색창이 나와요, 항상. 아니면 F2를 눌러도 됩니다. F2가 찾기 기능이죠. F2키 누르면 더블 클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이제 F2를 누르면 된다. 전표 잘못된 거는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할 때는 앞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앞부분에 이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 줄에.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한 것은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 순으로 처음에는 정렬이 되어 있고 나중에 나왔다가 들어가 보면 날짜별로 다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정렬 가능하다 하는 것. 또 신규 거래처가 발생하면요, 신규 거래처 등록을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하고 한번 실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시험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정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그냥 문자로만 입력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거래처 코드, 코드로 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채권, 채무, 예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같은 거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라. 채무 하면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등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라. 또 예금이라 하는 것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성 예금 이러한 예금 관련 개정 과목들 거래처를 넣을 때 반드시 코드로 넣어라. 예, 코드,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 되는 세 가지 채권, 채무, 예금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표에는요, 현금 거래가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 그걸 우리가 출금 전표를 쓴다고 그래요. 출금 전표로 하면은 구분란에 1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입력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출금 전표 같이 이제 입력을 해볼 텐데 1번 출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변이 그냥 자동으로 현금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만 입력한다 이거예요. 또 입금이라는 전표가 있는데요. 입금 전표는 우리가 구분란에다가 2번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차변이 자동으로 현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되니까 입력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대체 전표가 있습니다. 대체 전표. 자, 대체 전표는 출금도 대체 전표로 작성할 수가 있고 입금도 대체 전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 전표라는 것은 차변, 대변 이렇게 항상 양쪽으로 기입하는 것을 대체 전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분계 연습한 게 전부 다 대체 전표로 대체 전표를 기준으로 손으로 쓰는 분계 연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분계 연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분계 연습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 대체 전표예요. 그래서 출금도 대체 전표로 쓰면은 대변이 현금, 차변에 복류 생비 이렇게 하면 대체 전표가 되는 거고 입금도 대체 전표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왜 출금, 입금을 따로 구분해서 쓰면 좋으냐? 입력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입력을. 자, 정리하면 모든 전표는 대체 전표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3번, 4번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네. 네, 밑에 예제가 나와 있네요. 네. 출금 전표라는 것은 거래 총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런 거 입력할 때 출금 전표 1번 선택하면 좋다는 거예요. 입금 전표라는 것은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거,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이 상품 매출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2번 입금으로 하면 입력이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 전표는 3번, 4번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거래라든가 현금이 있더라도 일부만 있는 거래. 아니면 출금, 입금 모두 대체 전표로 해도 관계 없다 그랬죠. 또 이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5번, 6번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이제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결산할 때. 그때 자동으로 5번, 6번이 나타나는데요. 이 5번, 6번은 여기 있는 3번과 요 4번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왜 결산 차변이라고 하고 결산 대변이라고 했느냐? 결산 정리분계에서 넘어온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차변이고 대변인 거예요. 결국에 결산 때 만들어진 차변이다. 또 결산 때 만들어진 대변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이론이라 그럴까요? 좀 살펴봤는데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수익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영수증이 하나 있죠? 예, 이런 영수증을 옛날에는 이제 간이 영수증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영수증이라고 하면 이걸 말합니다. 네, 과거에는 간이 영수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영수증 하시면 돼요. 자, 영수증이 엄마 밥상이라는 상호로 되어 있고 7,000원 식대. 자, 관리부 사원의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이랬습니다. 여기다가 분계 연습해봐라. 시험에서는 분계를 이렇게 시험지에다 쓰라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연습이기 때문에 분계 연습을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 전표를 입력하려면 분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전표 입력을 프로그램에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야근식대 직원들 관리부 사원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차변의 비용 발생입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이세연 씨, 차변의 비용이 뭘까요? 복리후생비요. 그렇습니다. 차변에 쓰세요. 복리후생비. 금액은 7,000원입니다. 대변은 현금이죠. 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 7,000원. 그래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러한 손익거래가 되겠네요. 자, 분계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금액 총액이 출금입니다. 예. 거래금액 총액이 현금이 출금된 그런 거래는 출금 전표를 쓰면 편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출금 전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날짜를 입력해야 되니까 날짜 1월 3일인 거 체크하시고, 자, 여러분 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일반 전표 입력 열어보세요. 네, 열으셨죠. 자, 위에다 날짜를 입력합니다. 영수증의 날짜 1월 3일이죠. 1, 3, 1 엔터 3 엔터 하면 현재 현금 3,500만 원 잔액 옆에 보이죠? 자, 9분의 커서가 와 있습니다. 밑에 메시지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1번이 출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여기다 1번 한번 입력해 볼까요? 1번 입력하면 출금이라고 하면서 여기 대변에 현금이 채워졌어요. 대변의 현금. 차변에 들어갈 금액과 계정 과목은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코드에다가 복리후생비를 입력하는데 복리라는 계정 과목 두 글자만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복리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이 4개가 보이는데 관리부의 직원들이니까 판매 관리비니까 800번대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FAT 2급을 시험 보실 때는 비용은 500번대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600번대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700번대도 해당 없습니다. 여러분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의 비용은 FAT 2급과 FAT 1급을 시험 볼 때는 아예 쓰지 마세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니고 분양사업이 아니고 도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00, 600, 700은 해당이 없고 도소매업이면 전부 800번대 아니면 900번대 비용이 됩니다. 811번 하시고 거래처에 엄마 밥상이 아마 코드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코드에다가 엄마를 입력해 봅니다. 안 나타나죠? 코드 등록은 안 돼 있고 코드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채권, 채무, 예금이다. 그렇죠? 채권, 채무, 예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엄마 밥상이라고 여기다 타자해 놓으면 나중에 업무 이 전표 조회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다 써줍니다. 엄마 밥상. 자, 적요의 커서를 지금 적요 번호의 커서가 와 있는데 밑에
현금 적요가 쫙 보여요. 1, 2, 3, 4, 5, 6, 7, 8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비용이냐면 2번에 적당하죠.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그래서 2번 번호를 넣으면 적요를 타이핑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차변 금액을 입력합니다. 차변 금액. 그래서 28,000원이잖아요. 여러분 28 플러스 하고 엔터 치면 전표 입력 끝났습니다. 우리가 한 줄만 입력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차변이 이렇게 복리후생비 28,000원, 대변은 여기에 이렇게 현금 28,000원, 이렇게 차변, 대변 아래 분계 내용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 볼 때 적요 같은 거는 어떻게 아나요? 코드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시험지 같은데? 아, 밑에 여기 전표 입력할 때 밑에 다 보이니까요. 아, 예.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적요는 이제 채점을 안 합니다. 내가 뒤에 가면 여러분에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시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요거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앞부분에서는 시험 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업무, 실제 업무하는 버전으로 입력해야 될 걸 빼먹지 않고 꼼꼼히 다 입력하는 것으로 일단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분계는 그 네. 28,000원이 아니라 7,000원씩 해서 각각 분계를 했었잖아요. 28,000원이죠. 네, 제가 잘못 봤네요. 금액을. 아, 네네네. 28,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금전표 작성하기. 자, 입금표라고 하는 증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입금표라고 하는 것은요, 명승뷰티 귀하. 우리 회사가 명승뷰티에게 200만 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라는, 우리 회사에 입금됐습니다. 영수자 3일뷰티. 네.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네.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분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현금은 증가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은 감소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계를 써보면요, 차변은 현금입니다. 200만 원 되겠습니다.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죠.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꼭 써라 그랬습니다. 3일 뷰티. 줄여서 그냥 3일로 쓰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라 그랬죠. 코드로. 전표 입력할 때는 코드로. 손으로 쓸 때는 괄호 속에 거래처를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쓰실 때는. 자, 분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런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거래 금액이 200만 원 모두가 현금인 거래이고 차변의 현금입니다. 아까는 대변의 현금이라서 우리가 출금 전표를 썼는데 이거는 입금 전표가 딱 맞아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금으로. 자, 어디로 갈까요? 날짜를 먼저 바꿔야죠. 자, 날짜에 여기 이 월은 같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4일로 바꿔주세요. 여기 4자로 바꿉시다. 4 엔터. 현금이 바뀌었죠? 아까 3,500이었는데 현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분이 뭐예요? 입금이죠. 입금 전표. 그래서 2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2번 입금 하시고 코드는요. 네. 코드는 외상 매출금이죠. 대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외상하고 엔터 쳐서 외상 매출금 108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엔터 하시고 네. 자, 거래처.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아까 3일 아니요. 명승 뷰티였죠? 자, 명승으로 입력해 보세요. 코드란에다가. 그러면은 1001번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할 때 명승 뷰티를 1001번으로 코드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처는 코드란에다가 거래처 이름 2글자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됐죠. 자, 적요란에서는 4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4 외상대금 현금 회수 처리됐죠. 자, 대변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 플러스 엔터 하시면은 아래 하단을 보시면 차변의 현금 2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 분계 내용을 차변 대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네, 이런 걸 대체전표라고 한다는 건데, 자,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아, 현금 영수증이 아닌가요? 하여튼 뭐 영수증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9,700원짜리. 영업부 사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를 하고, 업무용 승용차에 기름을 넣었다 이거죠. 주유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외상으로 기름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분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승용차, 업무용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처리하면 돼요. 차변이 차량 유지비 29,700원입니다. 비용 발생이죠. 자, 대변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월말에. 김유나 씨, 그러면 대변의 부채인데요. 무슨 계정 과목을 쓰면 될까요? 기름을 넣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채 중에 김윤아 씨. 아, 외상 매입금이다? 아닙니다.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네, 아시겠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자, 그래서
차변은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 비용 발생. 대변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라. SK. 네. 금액은 뭐 29,700원 쓰는 거예요. 29,700원 똑같습니다. 차변 대변 29,700원. 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현금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체전표로 차변, 대변으로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1월 5일이죠. 자, 위에서 날짜부터 바꾸세요. 5일 엔터. 자, 구분해서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3번이 차변이고 4번이 대변이죠. 네. 그래서 3번 해볼까요? 그러면 차변 나타납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였죠. 자, 코드란에다가 차량하고 엔터 칩니다. 자, 차량 유지비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800번대 써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거래처 차량 유지비 아마 거래처는 SK 성동주유소 등록 안 해놨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여기다 SK 한번 넣어볼까요? 오, 있네요. SK. 네. 자, 적요 코드는 유류대죠. 이거 유류대인데 유류대 미지급? 네, 1번 적요 써도 되겠네요. 네, 유류대 미지급 씁시다. 네, 금액은 얼마예요? 29,700원. 29,700원. 엔터 치시고 4번. 대변이 4번이에요. 4번은 미지급금이죠. 미지. 코드란에다 미지 입력합니다. 자, 미지급금 253번이죠. 이거는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1004번 1004 위에 SK 성동주유소 1004번 보이니까 검색 안 하고 그냥 1004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거 위에 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엔터를 치면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됩니다. 코드는 복사되지 않아요. 텍스트만 복사가 됩니다. 유류대 미지급. 자, 대변 금액 똑같이 입력합니다. 29,700원. 엔터 하시면은 아래 역시 분계 내용 보입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보이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금 전표 하나, 입금 전표 하나, 대체 전표 하나를 우리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 수행 결과가 3개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입력한 것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1월 3일 거 811번 복리후생비 거래처의 엄마 밥상 적요의 2번 28,000원 대변은 현금 이렇게 했고 1월 4일 거 입금 전표로 해서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 1001번 영승뷰티 이렇게 했고 또 1월 5일 거 차변의 차량 유지비 SK 성동주유소 유류대 미지급 대변의 또 미지급금 코드는 1004번 여기 반드시 이건 코드로 넣어야 돼요. 유류대 미지급 29,700원. 네, 그래서 전표 작성을 완료 이렇게 3건을 완료했고요. 전표 3개가 다 4개인가요? 4개 3개죠. 3건. 예. 전표 3건이 이렇게 다 보이도록 하는 것은 여기 날짜 있잖아요. 날짜를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1월 달 것이 모두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는 방법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수행 팁을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번호와 관계없이 차변과 대변 분계를 정확히 하면 된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금전표로 할까, 입금전표로 할까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전표를 차변과 대변 분계로 해서 정확히만 하면 된다. 모든 전표를 다 대체 전표로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그 방금 대체전표 대변 입력하는 것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대체 전표의 대변? 네. 요거 대변이요? 네. 차변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대변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못 봐서요. 차변에서 엔터 치면 밑에 줄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줄이 바뀌었을 때 구분을 4번을 입력하면 되죠. 아, 네. 여기다 4 하고 아, 네. 개정 과목 미지를 검색하고 아, 네네. 거래처는 1004번 입력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교시 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간 잘 쉬시고 40분에 다시 40분에 만나겠습니다.